CEO이자 오치영 CEO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환지교 창업자이고요. CDO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긴 한데 치프 드림 오피서라고 최고 꿈 책임자 오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정도라고 들었고요. 중간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 경험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2가지만 여쭙고 시작할 건데, 이미 창업하셨거나 창업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이나 뭐 방송 유튜브를 예전에 좀 많이 하다가 안 한 지가 좀 굉장히 오래돼서 사진을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진을 드릴까 하다가 이제 예전 사진을 했는데 해상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 등산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북악산인데, 한국의 북악산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북악산, 일본에서 2번째로 높은 산이에요. 후지산 다음으로. 그래서 3,200m 정상 올라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전 사람이고요. 대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어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이제 사업할 때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80년이라고 놓고 봤을 때, 80년, 훨씬 더 오래 살지만, 일단 80년이라고 놓고 봤을 때, 잠자는 시간이 무려 25시간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이 무려 25시간. 그런데 잠자는 시간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보다 일을 더 많이 할 텐데, 일이란 게 뭐고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잠자는 시간보다 더 많은 거를 일을 하는데, 일이 만약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즐겁지가 않아. 그럼 인생이 되게 불행한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좋아하는 일이야. 좋아하는 일인데 잘하질 못해.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해. 그럼 인생이 되게 가난해요. 힘들어. 그래서 옆에서 해도 되나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컴퓨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주셔가지고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굉장히 나름 좀 했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었어. 그래서 창업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대전에 이제 삼성전자 멤버십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이제 일기 출신인데, 뭐 취직할 수도 있었고, 뭐 대학원 갈 수도 있었고, 뭐 연구단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었지만, 어떤 것도 제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계속 시켜줄 회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컴퓨터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회사에서도 그냥 컴퓨터가 주가 아니라 거의 이제 서브로 따라오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를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199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그래서 29년 차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써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윈도우즈가 아니라 이제 도스 시절이었어요. 도스 시절이었었고, 이제 도스에서 윈도우즈로 바뀌면서 윈도우즈에서 동작하는 통신 에뮬레이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때는 인터넷보다는 PC 통신이라는 게 많이 쓸 때였어요. PC 통신의 대가는 이제 도스에서는 이야기라는 게 있었고, 윈도우즈에서는 저희 프로그램이 많았고, 제가 저거를 개발을 초기에 했던 개발자 3명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템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한 게 질환지교 소프트를 여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선생님들이 학교가 한 12,0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5,000개 이상이 쓰고 있는 뭐 쿨메신저, 그리고 제가 대전에 94년에 시작해서 2000년에 처음으로 이제 서울을 갔어요. 그래서 서울을 가서 서울 대전을 제가 신혼 때였는데 서울 대전을 일주일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팸 차단을 막고 있는 게 이제 스팸 스나이퍼라는 건데 저것도 2002년에 출시를 했고 2004년에 창업 1주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설립된 후부터 13년이 지났을 때 겨우 100억을 달성했어요. 그런데 창업했을 때 우리 첫 해 매출이 몇백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발전을 한 거죠. 그때는 1억을 버는 것조차도 이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대학교 때 26의 나이로 창업을 했으니까 워낙 이제 아는 것도 없고 사실 꿈이라고 해도 아는 게 적으니까 꿈도 크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저는 무조건 제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하고 싶어서 그냥 무턱대고 시작한 거죠. 굉장히 무식했고 무모했으니까 창업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10주년도 지나고 나서 2007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100억 매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거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스토리가 긴데, 어쨌든 이제 제가 국내 시장은 너무 작다. 그리고 국내에서 1등을 하고 아이템이 100억 넘기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해외를 가자. 해외를 갈 거면 미국을 갈 것이냐, 아니면 뭐 동남아를 갈 거냐, 유럽을 갈 것이냐, 영어권을 갈 것이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선택한 거는 일본. 만약에 이제 해외에 관심 있으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만 또 한참인데, 아무튼 뭐 일본 진출을 처음 대전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6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서울 진출을 처음 했고, 그리고 서울 진출을 한 뒤에 또다시 한 6년 지나고 나서 이제 글로벌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수출의 탑을 받기도 하고, 창립 20주년이 지나고, 창립 20주년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행사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목표였지 돈을 많이 벌거나 사장을 하는 게 꼭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누군가한테 사장을 물려주려고 처음부터 노력을 했는데, 한 5년 정도 지나고부터 처음에는 회사가 작다 보니까 올려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안 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다가 20주년이 돼서 다시 한번 이제 누군가한테 물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딱 했는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한 우리 회사 첫 회사인 친구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20주년밖에 안 됐지만 15년 이상 다닌 사람이 거의 절반 정도 될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면 누구 한 사람한테 이거 밀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우리 회사를 사업부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부를 이제 분산시켜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드림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욕심 나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라고 이제 회사를 분산시켜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회사가 많아지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 많아졌거든요. 이때까지는 2개? 그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재팬하고 2-3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때부터 급속도로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의미 있게 분사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보안사업부를 분사를 했는데, 그 회사가 분사한 지 3년 만에 상장을 해버렸어요. 상장을 하고 나니까 이제 더더욱 이제 우리 회사 내부에 있던 사업부들이 저도 나갈래요, 저도 나갈래요 해서 계속 내보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고 뭐 회사도 많아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100억 달성이 이제 엊그제 같은데, 알고 보면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12년이 흘러고 나니까 1000억 매출, 소프트웨어로 1000억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숫자인데, 우리 다 계열사들 합치니까 1000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걸리는 게 이제 1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림 플랫폼을 시작하고 나서 회사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는 질환지교 소프트와 질환지교 챌린지스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시큐리티, 뭐 데이터 이렇게 쭉 회사들이 있고,
이제 이때부터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건 분사를 시키는 건 드림 플랫폼 1.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드림 플랫폼 2.0이라고 해서 이제 꼭 내부에 있는 걸 분사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템이 있으면 투자를 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회사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튼 내년에 저희 사옥이에요. 12층짜리인데 내년 1월 말에 입주합니다. 뭐 한번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고, 판교인데 어쨌든 요새는 이제 판교가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사옥을 져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래요? 이게 뭐 꼭 사옥을 뭐 12층짜리고 뭐 사옥을 져서 그거보다 제가 이 박수를 그냥 제 스스로 받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두 번째 사옥이에요. 대전에서 첫 번째 사옥이 있었는데 회사가 힘들 때 매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옥에 대한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 건물 지면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때 연구단지 내에 졌는데 연구단지 내부에 지면 그 임대를 못 줘요. 10%인가 밖에 못 주게 해요. 그래서 임대도 못 주고 그때 이제 막 그 인터넷 거품 꺼지면서 힘들어가지고 인원도 못 뽑고 공간은 펑펑 남아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리고 굉장히 시간을 그냥 넓게 가졌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판교 사옥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가 쭉 이렇게 성장해 온 거, 그리고 왜 창업을 했는지, 그리고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왔는데 혹시 지금까지 중에 뭐 궁금했던 스토리나 아니면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잠깐 질문 받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전 사람이고 대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저희 지라주기소부터 본사도 여전히 지금 대전이고요. 근데 인원은 서울이 더 많아요. 그래도 이제 대전을 너무 사랑하고 대전에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도 플래너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회사고, 또 이제 이명기 대표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여기 일단 뭐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다니긴 하는데 여긴 무조건 왔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노하우나 어떤 스토리 있으면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다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스토리는 이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온 거는 그런데 그럼 앞으로의 저의 꿈은 뭘까? 그리고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잖아요. 늘 이제 과거를 이렇게 반추해 보는 건 쉬워요. 아, 이렇게 해서 잘 됐나 보다, 뭐만 했나 보다 라고 하는데 미래를 상상하는 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몇 가지 이제 그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꿈은 저는 되게 크게 세워요, 꿈을. 그리고 그거를 얘기해. 그리고 안 지키면 쪽팔리잖아. 완전 초창기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창업하기 전부터 나 창업할 거야. 자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다가 그 무슨 교수님이 이제 발표 자리에 이제 그 졸업하고 뭐 할 거냐 얘기를 하는데 나 창업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고 나니까 형, 나도 형이랑 같이 할래 라고 한 이제 굉장히 똑똑한 애가 이렇게 따라 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는 기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 꿈,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꿈이라기보다는 비전, 마일스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같이 바라보게 만드니까. 그래서 다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연매출 1,000억을 달성을 했는데 이제 월 매출 1,000억을 2030년까지 이제 달성을 하는 게 제 나름대로 이제 목표, 비전입니다. 그것도 원타임이 아니라 이제 B2B SaaS, 서브스크립션으로 월 1,000억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역량과 그 글로벌 그 에너지를 다 합쳐서 이런 회사로 트랜스폼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장하는 바이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전 계열사들 이런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수성.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 뭐 드림 이런 관련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창업하고 수성에 관련된 거,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살아남고 끝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어떤 창업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뭐 성공이란 말은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뭔가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요령, 제 나름대로 요령은 딱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이자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한 이 창업에서 수성까지 필요한 그 3가지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드림, 그리고 두 번째가 챌린지, 세 번째가 keep going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드림?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데 잘하는 일을 찾았으면 이게 진짜 꿈 같은 일 아닐까? 이게 꿈 아닐까? 왜냐하면 인생에서 자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일하는 시간인데 그 일이 괴롭더라면, 그리고 잘하지 못해서 이걸로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이거 참 힘든 일 같아.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을 찾는 것, 그거를 찾았으면 방향과 목표, 제가 이제 사실 등산을 요새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등산을 좋아하는데 어느 산을 갈지는 일단 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방향을 정해야지 아무리 자기가 천천히 가도, 제가 등산하면서 하는 요령이 있어요. 빨리 가는 건 절대 안 중요해요. 저 후지산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보다 2배 높은 산도 오래 갔다 왔고 3,200m짜리도 갔다 오고 몽블랑도 갔다 오고 했는데, 모든 산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천천히 가도 가요. 근데 방향을 잘못 잡거나 자기 페이스를 잃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을 찾는 게 일단 최고다. 그리고 그걸 세우면 목표를 크게 세우는 거야. 그게 1년, 2년 뒤에 달성할 게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에 달성할 것도 크게 세우는 거야. 그리고 묵묵히 가요. 저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목표를 세우고 나서 10년, 20년, 지금 좀 있으면 30년인데 되고 나니까 어느덧 지금의 제 모습이 돼 있고 지금의 질환주기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방향하고 목표를 잃은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가장 중요한 건 좋아하고 잘하는 일 찾는 것, 그리고 목표와 방향을 세우는 거. 일단 방향은 정확히 봐야 돼. 이쪽으로 가면 맞는 길이야라고 가면 돼. 처음에는 목표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안개도 꼈으니까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근데 가다가 보면 보이거든요. 안개도 거치고. 방향이 중요하고, 방향을 했지만 계속 이제 목표도 이제 어느 순간 보일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 그리고 방향과 목표가 필요하다. 이게 근데 즉흥적으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하면 이 방향 갔다 이 방향 갔다가 하면 세월이 손해예요. 창업을 하던 뭐를 하던 하려면 일생을 걸만한 그런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생을 걸만한. 왜냐하면 내 인생에 가장 많은 걸 일을 하는데 이거를 걸만한 거를 골라야죠. 그래서 그게 드림, 저는 드림이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세웠어. 그럼 뭐를 해야 되죠? 도전. 목표 세우는 것도 없지만 도전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제 입장으로 들어가면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핑계가 뭐냐면, 자, 일단 취직했다가 시작하자, 돈 좀 벌고 시작하자, 뭐뭐 하자, 수많은 이유거리가 있었지만 안 되는 이유 100가지보다 저는 되는 이유 한두 가지를 찾은 것 같아. 모르겠어. 일단 나는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지금 당장 없어. 그리고 지금 돈 안 벌어도 돼. 그리고 한 달에 3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리고 몇 년? 뭐 고생하지 뭐. 근데 내가 진짜 미치도록 좋아하는 일 눈치 안 보고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래서 창업을 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 안 되는 이유 100가지도 있지만 진짜 그 마음을, 꿈을 꾸고 있으면 준비를 한 뒤에 도전이 필요해요.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가 있어요.
어느 분은 진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작하는 분도 있어. 지금 프라이머의 이제 권도균 대표님도 대전 창업자거든요. 제가 먼저 창업하고 제가 초기에 좀 도움도 드렸는데 이제 제가 거기 그 투자자로도 활동을 하는데 그분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분이야. 3년 동안 창업해가지고 사람도 안 뽑고 혼자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어. 그분은. 케이스는 달라요. 어떻게 하는지. 어찌됐든 꿈을 꿨으면 거기에 맞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도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되게 단순한 것 같아. 단순해. 그냥 keep going. 될 때까지 한다. 제가 등산할 때 이제 몽블랑이라는 데 등산할 때 이제 거기가 4,500m 넘는 데인데 등산할 때 이제 1대1로 이제 그 붙거든요. 그 가이드가.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이때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산 등산할 때도 딱 한마디 해요. Hey Charles, keep going, keep going. 안 멈추기만 하면 된대요. 올라가다 힘들면 좀 쉬었다가 쉬면 또 더 쉬고 싶어. 숨도 차고 춥고 힘드니까. Hey, keep going.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Keep going.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 어려운 것. 또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이유가 있죠. 아, 내가 지금 이거보다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더 하면 뭐 할 것 같은데. 전제는 앞에 있는 드림과 챌린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만 맞다면, 그리고 도전을 했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요. 이건 세월이 해결해 주거든요. 그런데 1번, 2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이건 꽝이에요. 근데 이것만 착각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keep going. 무조건 버티고 계속 가야 된다. 창업에서 수성까지 사업 성공하는 거 쉽습니다. 인생을 걸만한 가장 좋아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걸 찾고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한 뒤에 도전하고 될 때까지 하면 쉽죠? 그런데 하나하나가 진짜 죽을 맛이죠. 하나하나가. 수많은 핑계들이 많은 거죠. 근데 늘 단순한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거르고 단순화시켜서 제가 해왔던 모든 거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모든 걸 봤을 때 이 세 가지 단어로 정리가 되더라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제가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대학생한테 하기도 하고 대학원생한테 하기도 하고 이미 창업한 사람한테도 쭉 얘기를 하는데 꿈을 많이 갖는 어떤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이미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 스트럭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하는 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잘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망하지 않는 게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망하지 않으려고 사업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망하지 않는 게 중요할 때도 있다. 자세가 이거는 접근 방법이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팁 혹시 저는 여기서 이미 사업을 하셔가지고 노하우가 필요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 팁을 한 개 구해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려움이 오면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 게 버티는 게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저랑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 15 더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상장사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상장사를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인터넷 거품이 꺼지면서 투자사들이 다 없어지고 다 망하고 해서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 상장사를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아무튼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채가 1,000억인 상태까지 가셨어요. 근데 이 1,000억 상태인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도와준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길도 안 보이고 완전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그렇게 해서 상패를 하고 나서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보다 훨씬 더 큰 밸류로 다시 상장을 그 회사를 그대로 올렸어요.
이거 굉장히 저한테는 이건 거의 불가능 같은 얘기인 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누가 사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회사를 그대로 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기가 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굉장히 단순한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고 저는 이 단어를 그 문장을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살면서. 사업할 때도 물론 있지만 인생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뭘 하려고 하냐면 그걸 이겨내려고 해. 문제를 풀려고 해. 피하는 거는 비겁할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이겨내려고 덤비는 거는 그 시절에는 무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 괜찮아. 그럴 때는 그냥 버티기만 하세요. 버티기만 하세요. 울컥했다니까요. 저는 어쨌든 굉장히 수월하게 사업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뭐 지금도 아직 멀었지만 진짜 힘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진짜 안 보였을 때도 있었어. 쉽게 얘기해서 저도 이제 뭐 코로나 막 오고서 한 2, 3개월은 저도 약간 그런 시점이 다시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미치겠는 거야. 이 정도 했으면 이런 어려움이 이제 없어야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보여. 근데 이게 앞으로 없을 거냐라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일단 버티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버텨내는 거. 버티면 길이 보이고 어쨌든 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못 버티고 포기하거나 못 버티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못 버티고 도망가거나 그러지 마라. 버텨라. 굉장히 큰 저기가 있었고 요새 이제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한테는 찾아가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좀 이제 오래됐는데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도 저를 많이 찾아와요. 그럼 제가 딱 이 말해요. 그래도 걔네도 동생들이니까 너무 이겨내려고 하지 마. 야, 버티기만 해. 너 잘하고 있어. 그러면 너무 이제 그 위로를 받고 가요. 별말 아니거든. 야, 너 회사 왜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고 지금 버티기만 하면 돼. 버티기만 하면 기회 올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업도 그렇고 일에서도 그렇고 인생에 대해서도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버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게 저의 케이스이긴 한데 꿈이 있으면 꿈은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구체화시켜야 돼. 그리고 이런저런해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2030년에 우리 회사가 월 매출 1,000억이 되겠습니다. B2B SaaS로. 그리고 1조 매출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1,000억 한 지 11년 만에.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말을 해야 기운이 저한테 오고 이걸 해낼 수 있는 동력이 생겨요. 저는 제가 얘기했던 게 거의 다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던 게 거의 다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시간은 2배 걸리기도 하고 3배 걸리기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꿈이 꼭 달성하고 싶은 게 있으면 생각만 하지 않고 구체화시켜라. 그리고 구체화시키고 그거를 얘기해라. 그러면 쪽팔리기 싫어서라도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볼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이제 아쉬웠던 건데, 요번에 이제 제가 서울에서 저는 주로 이제 질환지교 파운더 창업자지만 지금은 CDO라는 임원으로만 있고 대표를 한국에는 없어요. 저는 질환 재팬 대표예요. 그리고 저는 해외 비즈니스는 제가 책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나 아니면 일본에 있을 때도 많이 찾아오는데,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오셔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누구랑 상담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창업할 당시만 하더라도 창업하신 선배님들이 거의 없었어. 그리고 지금처럼 뭐 엑셀러레이터가 됐던 어떠한 그런 멘토들도 거의 없었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요새는 창업하는 환경에서 좋아지는 게 왜냐면 멘토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자기 분야의 멘토를 찾아가지고 몇 마디 듣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 멘토가 꼭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유튜브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 제가 옛날 개발자 출신인데 모든 개발을 A부터 Z까지 우리 회사들이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건 미련 맞은 짓이야. 남들이 잘 만들어진 거 자기 갖다 써도 되잖아. 그런데 그걸 다 하려고 했어. 그리고 지금도 다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걸 다 경험해봐? 주변에 경험해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성공한 거나 요새 잘 나가는 스타트업 보면 자기를 밀어주는 멘토가 한 두세 명들이 있어요. 늘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진짜 자, 다시 정리를 하면 꿈을 세우고 일 중요하잖아요.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꿈을 세우고 방향을 세우고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꾸준하게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물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팁을 했고요. 내용이 끝났네요. 아무튼 부족하지만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할게요. 정리하고. 제 인생 얘기도 좀 잠깐 하면 사업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사업이 제일 쉽더라고요. 인생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점점 이제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하시는 분들 점점 철학자가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 사업? 이거 처음에 쉽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그때 지나고 났더니, 이거 사업은 그래도 하는 만큼 그래도 아웃풋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렇게 문의 오거나 한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업이 성공하는 게 정상일까요? 망하는 게 정상일까요? 망하는 게 정상이에요. 언젠간 망하는 게 정상이야. 너네 힘든 거 그거 별거라 생각하지 마. 그게 정상이야. 안 망하고 잘하는 게 비정상인 거야. 그리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그거야. 누가 그래.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확 얘기를 해. 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너랑 같이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해. 사람 부족한 거 바꾸려고 해봐야 에너지만 훨씬 많이 들어가요. 잘하는 걸 살리는 게 중요하다. 장점을 살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사업과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인생인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 보내는 게 일이다. 일을 고르고 일을 좋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좋아해서만 안 된다. 잘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자유도 생기고 인생이 좀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그걸 골랐으면 거기에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계속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해보세요. 꼭 사업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 지나고 나면 궤도에 올라 있을 거고 인생이 조금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 스트레스 이상한 걸로 풀지 마시고 술로 풀지 마시고 운동으로 푸세요. 저는 운동 되게 좋아해서 되게 잘 걷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건 어쨌든 사업도 중요한데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뭔가 큰 목표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